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 목표로 삼는 거리 10km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회를 5km, 10km, 하프 코스 혹은 풀 코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단축 마라톤이라고 해서 10km를 뛰는 거를 무슨 10km가 마라톤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42.195가 맞지만 저는 10km도 절대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km라고 하는 거리는요, 여의도역에서 강남역까지 직선 거리로 하게 되면은 대략 9.5km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직선으로 강을 가로질러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10km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가요? 여의도역에서 강남역까지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라고 딱 느껴집니다. 그 거리를 내 두 발로 대회 때 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혹은 학창 시절에 운동장 뛰어보시면은 우리가 100m라고 뛰는데 대각선으로 막 그어놓고 하잖아요. 요즘에 운동장이 정말 많이 작아졌는데 아마 운동장 한 바퀴가 200, 300 넘는 운동장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50바퀴를 뛰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10k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km를 나가려면은, 대회에 나가려면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트레드밀에서 뛰면은 시속 10 놓고 트레드밀을 뛰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헬스장에 가서 뛰면은 10을 놓고 뛰시는 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한 7, 8, 진짜 빠른 분이 9 정도 놓고 뛰시는데요. 그 정도 속도로 1시간을 뛰면은 10km가 나옵니다. 결코 만만히 볼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10km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은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본격적인 전략을 얘기 드리기 전에 10km 대회에서 실패하는 이유 3가지를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유는요, 오버페이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10km라고 하는 거리는 생각보다 제가 멀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창 시절에 혹은 내가 얼마를 뛰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오버페이스가 걸리고 1km가 지나면 후회하기 시작하고 2km가 지나면 언제 끝나는 거냐고 생각하고 3km가 지나면은 걸을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주자이긴 했지만 1km만 지나자마자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정말 토할 것 같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뛰다가 3km도 못 가서 급격히 페이스가 떨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실패를 제가 맛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호흡 관리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에서 4km 정도가 되면은 내가 호흡을 안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숨이 차오르고 옆구리가 쿡쿡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체력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체력 문제도 물론 있지만 호흡 리듬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숨이 가빠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결국에 멈추게 되는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초보자의 실패 패턴, 네 번째는요, 무리한 기록으로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첫 도전이지만 1시간 이내에 들어가야지, 친구보다 빨라야지, 이런 기록에 대한 압박이 몸을 경직시키고 페이스를 망가뜨립니다. 제 첫 목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정도 뛰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저번보다 나는 무조건 빨라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뛰었었는데요. 억지로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즐거운 달리기가 고통스러운 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요, 당연히 목표 달성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완주하고 나서도 너무나도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 정도는 다 해당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렇다면은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네 가지 전략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처음 2km는 무조건 참으셔야 됩니다. 그냥 없는 셈 치고 천천히 가져가야 됩니다. 저도 첫 10km 대회 때 정말 빠르게 뛰어나갔는데요. 결국에는 3km를 지나자마자 걸을까 말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7km를 어떻게 뛰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철칙으로 여기는 게 출발 후에 2km 정도는 내 몸을 깨우는 웜업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빨리 뛰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요. 우리 몸은 고강도 운동에 바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장과 폐, 근육이 달릴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 단계 없이 바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더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에 되냐면요. 너무 느린 거 아냐?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천천히 뛰시길 저는 초보자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추월해 가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0km 레이스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초반 2km를 여유 있게 가면은 그만큼 8km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전략입니다. 호흡과 리듬을 가져가야 됩니다. 3, 4km쯤에서 숨이 턱 막혔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호흡이 내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막 헉헉거리면서 숨을 많이 쉬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심박수는 치솟고 조금만 달려도 옆구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 불규칙해지지 않게 어느 정도 리듬감을 가지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숨도 크게 들이쉬고 한 번씩 길게 내쉬기도 하면서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최대한 늦추면 늦출수록 좋습니다. 편안하게 뛰시라는 게 아니라 호흡을 가다듬고 리듬에 맞춰서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호흡이 엉킴으로 해서 갑자기 기침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막아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일정하게 유지하면은 우리 몸에 안정적으로 산소가 공급되고 심박수가 급격하게 오르는 거를 조금이나마 막아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리듬만 몸에 익혀도 달리기가 안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분 걷기는 실패가 아니다. 격렬하게 뛰다 보면은 걷고 싶은 욕구가 정말 솟구칩니다. 그때 1분 정도 걸어보시는 겁니다. 시계를 보면서 1분 정도 그냥 그때는 걸어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정말 마법처럼 이 1분 만에 심장이 진정되고 무거웠던 다리에 힘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분 뒤에 다시 천천히 시작해서 10km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멈춰서 주로를 아예 이탈하는 게 포기입니다. 짧게 걷고 다시 달리는 것은 완주를 위한 아주 현명한 전략적 휴식에 가깝습니다. 힘들면 걸어도 됩니다. 대신 1분은 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많이 걸으면 그건 손해지만 1분이라는 그 마음속에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다시 완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략 네 번째, 목표를 기록이 아니라 완주에 대한 경험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저질렀던 바로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기록에 계속 집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페이스가 엉망이 되고 달리기가 고통이 되고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목표를 바꾸고 그냥 내 몸이 가는 대로 천천히 경험만 하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변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오롯이 내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대회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니까 오히려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온전한 완주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완주 자체가 다음의 기록을 위한 그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의 경험은 그 어떤 기록보다 값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첫 번째, 2km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해라. 두 번째, 호흡의 리듬을 만들어라. 세 번째, 힘들면 걸어라. 단 1분은 넘기지 마라. 네 번째, 첫 목표는 기록이 아니라 완주에 두는 것이 맞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린 이 네 가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10km 그 어마어마해 보이는 그 긴 거리를 한번 완주해 보는 내 스스로가 성취해 보는 경험을 꼭 쌓으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기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빠르니까 뭐 10km는 다 쉽게 나가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완주만으로도 사실 10km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완주해 보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10km 대회에 나가면은 걷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걷지 않고 완주를 해본다. 혹은 내가 걷더라도 완주를 해본다. 이런 소중한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하프 코스도 뛰고 풀 코스도 참여해보는 용기를 내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상 러너 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 좋은 정보,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